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가상자산 분석가는 X를 통해 지난 10일 동안 비트코인 고래들이 5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며 약 31억 5천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에 진입한 고래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한 만큼 대규모 덤핑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일 주기영 크립토컨트 대표는 X를 통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한 고래들은 특별히 높은 수익을 기록하지 못했고 최근 진입한 고래들도 수익을 거의 내지 못했다면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이 유입되기 전까지는 고래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물량을 덤핑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래들은 큰 수익을 올리기 전까지는 매도보다는 홀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선물 시장의 게임에 불과하다라며 고래는 현물 시장 및 장외 거래에서 물량을 이동시킨다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리플 현물 ETF 증권신고서 S-1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일 폭스비즈니스는 비트와이즈가 미국 SEC에 최초로 S-1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비트와이즈는 리플 현물 ETF 심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첫 기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비트와이즈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 등록국에 리플 현물 ETF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매체는 S-1 서류 제출은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심사 프로세스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현 규제 환경을 감안할 때 SEC가 리플 ETF를 승인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의 미등록 증권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는 리플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작년 7월 미국 뉴욕 지방법원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 판결했고 지난 8월에는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리플 최고법률 책임자는 SEC의 항소는 놀랍지 않다라며 리플의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SEC가 리플의 미증권 여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리플의 경영진이 SEC에 대한 비판을 드러냈습니다. 이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X를 통해 이번 항소로 인해 SEC는 투자자 보호에도 실패했고 신뢰성과 명성도 손상됐다라며 SEC와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 합리적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SEC가 지는 싸움에 납세자의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며 리플은 이미 승리했으며 그 지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결 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 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 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 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 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7.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비트코인이 단기 눌림이 나와주면서 미결 제약정이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차익 실현 물량을 모두 소화시킨다면 비트코인은 다시 재도약을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재도약할 경우 알트코인의 반응성이겠죠. 비트코인이 약반등하여 제자리 걸음만 내줘도 알트코인들의 평균 가격은 점차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관점엔 변함없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알트코인의 깜짝 반등세가 진행되었으나 비트코인 눌림에 다시 주춤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러한 단기 눌림은 우리에게 추가 매수할 중요한 찬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알트코인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면 될까요? 저는 2024년 4분기 및 2025년의 알트코인의 디파이 섹터와 중국 계열의 테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에 따라 디파이 섹터가 빛을 보게 되겠죠. 또한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풀고 있기에 해당 자금은 중국 테마의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상하신다면 디파이 섹터와 중국 테마의 코인 한두 개 정도는 넣어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고점과 저점이 한없이 상승하고 있으며 알트코인의 점유율은 고점과 저점이 한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알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4분기부터 알트코인 점유율이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역전하며 시장 주도권을 가져가리라는 관점엔 변함없습니다. 최근 알트코인 반등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 점유율이 찔끔만 상승해도 기본적으로 플러스 30에서 50%씩 상승합니다. 알트코인 점유율이 비트코인 점유율을 역전한다면 예상되는 잠재적 상승치는 말 안 해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점을 기다리고 농사짓듯이 차분히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으로 꾸려주심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하고 크게 하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간 차트상 단순한 보합 및 박스권이 진행될 뿐입니다.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기간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으로 바닥을 시원하게 찍고 날아가면 좋으려만 시장 참여자들을 더욱 지치고 힘들게 기간 조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구간이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상 하락 추세선을 뚫어냄에 따라 해당 하락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팅 및 풀백이 진행 중입니다.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가 시장의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당 추세선의 가격대는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입니다. 해당 가격대에서 가격 반등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시간 단위의 단기 추세는 모두 강세 추세입니다. 지금의 조정은 매수층 유동성 해소에 따른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봉상 주요한 지지 레벨은 수요존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수요존은 57,500에서 58,500달러입니다. 해당 수요존은 스윙 포지션으로 길게 진입하기도 좋은 요충지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수요존 안착 시 시장 가격 움직임을 필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전일 말씀드렸던 대로 6만에서 6만 3천 달러 부근의 박스권이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시간봉에서의 수요존을 터치하며 급격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일 6만 3천 달러까지 상승해 줄 알았으나 6만 2,400달러까지의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뭔가 살짝 매수 수급이 아쉬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당장 수요존까지 안착되기보다 6만에서 6만 3천 달러 부근의 횡보 박스권을 그려주는 것이 좋은 그림입니다. 금일 뉴욕 세션에서 추가 하락세가 나올지 다시 재반등을 해주어 보합 및 박스권을 그려줄지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전일 6만에서 6만 3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이 그려질 것이라 안내를 드렸으나 매수 수급이 살짝 부족한 상황이고 6만에서 6만 2천 달러 사이의 박스권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닥 직전에 보합 및 박스권 움직임을 통해 유동성을 유인하고 있는 것이죠. 보합 및 박스권을 보여줌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를 밀집시키고 보합 및 박스권을 하방 이탈시켰다가 급격한 V자 반등으로 급하게 달려나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시간봉상의 수요존인 57,500에서 58,500달러 부근에 안착이 된다면 아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6만에서 6만 3천 달러 부근의 박스권이 더욱 지속 진행되어야 유동성이 응집됩니다. 그래야 순간적으로 박스권 하방 이탈시킴과 동시에 유동성을 집어삼키고 V자 반등을 하기가 쉬운 법이죠. 결국 차트 그리는 것은 세력마음이니 금일 뉴욕 세션까지는 차분히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만 2,415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6만 6,52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만 9,95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지난주는 매수측 유동성을 해소시킨 강세 흐름이 진행되었다면 이번 주는 유동성 수입에 따른 단기 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단기 눌림은 매수 진입을 참으셨던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보여지고 그간 매수 참으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에 적극 동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범위 내에서 움직이며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뉴욕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고 뉴욕 오후장에서는 아시아 및 런던의 하이값을 해소시키고 약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은 61,700에서 62,400달러 부근에서 매도 축적이 이루어졌으며 59,900달러 부근에서 상당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뉴욕 세션에서는 추가 하락보다 재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지난주는 매수측 유동성을 해소시킨 강세 흐름이 진행되었다면 이번 주는 유동성 수입에 따른 단기 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핵심 지지 레벨은 57,500에서 58,500달러가 되겠으며 해당 가격대에서 강한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번 단기 눌림만 무사히 버텨낸다면 시장은 금세 재반등을 이루겠고 이럴 거면 왜 내렸어 싶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